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저는 합창 지휘를 전공을 하고 또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전공을 했는데, 이 합창 지휘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10편의 비디오를 통해서 합창 지휘에 대한 그 장르, 합창 음악에 대한 그 예술성, 이런 걸 가지고서 마스터 클래스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좋은 반주를 해주실 우리 김영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를 위해서 나오시는 또 지휘자님들, 또 합창을 해주실 성악가님들 또 여기 계십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박수 한번 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합창 음악이 지금까지 뭐 오페라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또 교회에 그냥 소속된 그런 합창 음악을 그냥 소속된 연주를 했는데, 합창 음악의 장르만 연주를 위해서 한 분이 그 로버트 샤우라고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의해서 합창 음악이 하나의 장르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5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된 이 합창 음악이 그 전에는 지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했는데, 각 대학에서 그때부터 합창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창 지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서 지휘 과목이 생기고,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합창 지휘를 전공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 음악이 이 지휘가 하나의 장르로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소리를 이끌어내고 좋은 합창을 만들까 하는 것이 이 목적인데요. 이 합창 지휘자는 지휘의 이 손에서 바톤 테크닉에 의해서 어떤 뭐 강약 고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 속에 있는 예술적인 것, 그것까지 다 끌어내는 것이 바로 그 지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표현으로 철학적인 것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휘의 이 개념인데요. 지금 우리가 카메라 볼 때에 어나운서가 이렇게 카메라에 렌즈를 보고 하지만, 모든 시청자들은 TV를 보면서 마치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에 청중들은, 단원들이 노래를 부르지만 지휘자를 통해서 어떤 음악적인 그 감동을 받고 또 화음을 느끼고 음악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의 이 바톤 테크닉과 지휘자의 그 모든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청중들은 즐거움을 받기 때문에 지휘자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뭐 운동 선수 같은 경우, 뭐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 축구 선수들이 잘 하고 감독은 뒤에서 감독만 하니까 감독이 안 보이지만 합창은 실제로 연주를 같이 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음악이 어떻게 사는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 지휘 이 바톤 테크닉이나 이런 게 잘 없는 합창단 지휘자가 합창을 의외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음악을 아주 합창을 전공을 한 사람들한테 고도의 테크닉을 해서 맨날 연습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문 합창단들은 날마다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합창단들은 날마다 연습을 하니까 지휘자가 전부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에 맞춰서 아무렇게나 지휘를 해도 단원들은 자기들이 연습한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단원들이 지휘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맞으니까 지휘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를 안 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합창 지휘를 할 때 조금 다른 점이 있걸랑요. 그게 뭐냐면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지휘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의 뭐 눈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톤 테크닉, 바톤 끝만, 그 비트만 보고 자기들이 필요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할 때는 지휘자가 그런 지휘 테크닉만 잘 가지고 있으면은 음악을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합창의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합창단들이 전문으로 그렇게 오케스트라 같이 훈련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연주를 할 때에 오케스트라에 앉아서 연주하려면 최하 10년 이상은 해야 좋은 프로페셔널 음악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합창단들은 뭐 한 달 연습해가지고도 할 수 있고, 또 특히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2, 3년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성악 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악 테크닉이 성악한 사람들이 기악한 사람보다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그런 테크닉까지를 다 해줄 줄 아는 지휘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지휘보다 합창 지휘가 월등히 힘든 것이 그 이유예요. 오케스트라 지휘는 두세 번의 리허설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하면 끝났지만 합창 지휘는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연주를 연습을 해야만이 어떠한 예술적인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보다 훨씬 많은 날리지, 그런 음악적인 지식과 또 리허설 테크닉, 합창을 어떻게 만드는 이런 테크닉,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휘자가, 합창 지휘자는 실력을 많이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과 또 실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이렇게 실력을 갖춰야만이 좋은 합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가장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은 아주 기본적인 지휘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 지휘자들이 기본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4박자면 4박자, 2박자면 2박자, 3박자면 3박자, 그냥 손을 흔드는 지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기악을 하는 그러한 기악 연주자들은 지휘자를 보면은 틀리기 때문에 지휘자를 안 보고 악장을 보고 연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창 지휘자들이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놓고 같이 지휘를 할 때에 지휘자가 어떤 기본 테크닉만 잘 주고 바톤 테크닉으로 박자만 잘 주고 있으면 오케스트라 사람들은 하나 불만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연주를 합니다만은 합창단들은 많은 같은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바톤 테크닉이 없어도 대충 연주는 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바톤 테크닉을 완전히 가지고 연주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합창 음악은 그런 기악 음악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딕션, 즉 발음이 있기 때문에 지휘의 이 바톤 테크닉에서 딕션까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바톤 그 지휘봉 가지고 지휘할 때하고 손으로 지휘할 때 다른 점은 합창 지휘할 때는 손으로 지휘를 해야만이 그 딕션까지 다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로징이란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클로징 이걸로 바톤을 끊어지지만은 합창 경우는 클로징 하고 또 그 비음을 더 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테크닉을 이 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톤 테크닉이 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 같은 경우는 그냥 악기가 똑같이 노래가 끝날 때 똑같이 동시에 끝나지만 합창은 좀 다르거든요. 발음이 애쓰면 뭐 Savior 이렇게 끊는 것은 모음으로 끝나서 생겼지만은 hat, void 이런 자음으로 hat 이런 끝날 경우는 어떻게 하면 강하게 나갈 수 있고 줄여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길게 뽑을 수 있고 짧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테크닉은 손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휘자가 이 손의 모든 그 음악을 끌어내는 위치의 손의 위치라든가 손의 자세, 몸의 자세, 눈의 자세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휘를 할 때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은 여러분들 보통 손만 봅니까? 얼굴까지 다 봅니까? 표정 전체 다 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의 지휘할 때는 모든 자세가 완벽하게 예술적으로 돼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휘할 때 보면 손을 갖다가 이렇게 튼 사람도 있죠, 항상. 그러면 이런 지휘가 음악이 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리를 뭐 리듬만 하는 지휘가 아니라 소리를 끌어내는 거, 그다음에 어떤 가사의 그 뜻을 미닝을 이렇게 지휘 속에서 끌어내는 그런 지휘까지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철학적인 지휘까지 할 수 있는 지휘 테크닉이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르짖는 게 아름다운 지휘법. 아름답게 지휘하면은 음악이 굉장히 예를 들면은 그 나는 숲을 그 청산의 살이라는 노래가 있죠.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노래 부릅니다. 나는 숲을 흐르지 청산의 살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숲을 거지 청산의 살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지휘자는 강약만 지휘를 했지 어느 음악의 가사가 원하는 그런 음악을 끌어가지 않거든요. 이제 그게 뭐 템포 루바토라고도 하고 있지만은 지휘자가 그러한 바톤 테크닉을 음악을 끌어갈 수 있는 모든 교통 정리를 제대로 해줄 줄 아는 지휘자가 좋은 지휘자예요. 그래서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지휘법, 또 그 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지휘법 이런 것을 이제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는데 그걸 영어로 이제 posture, 자세라고 그러거든요. 지휘자가 자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소리가 색깔이 바뀌고 톤 컬러가 바뀝니다. 자, 지휘자를 보십시오. 지휘자가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아까 나는 숲을 우거진 연주를 할 때는 약간 그 서정적인 그런 음악인데 지휘자가 예를 들면 이러면 벌써 안 맞죠. 그렇죠? 이게 안 맞거든요. 벌써 서정적인 노래면 지휘자가 벌써 폼을 이것이 바로 그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에서 지휘자가 어떤 이 자리를 찾느냐. 또 자 노래가 보세요. 이렇게 섰을 때 그 소리가 밝은 소리겠어요? 어두운 소리겠어요?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두운 소리 들리죠. 그래서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들은 노래 자체가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를 밝은 소리를 원하면 밝은 자세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손의 위치를 보세요. 지휘자가 시작을 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그 위치 손은 아주 힘 있는 노래겠어요. 아름다운 뭐 조그만 소리 같아요. 예, 조그만 소리 같죠. 이게 여기 있으면요. 벌써 힘 있는 음악이 나오겠죠. 예, 예를 들어 베토벤 짜짜짜짜 할 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지휘자가 정확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자세를 쓸 때에 어두운 소리냐 밝은 소리냐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자세를 맞춰야 돼요. 또 어떤 지휘자들은 다리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그렇게 지휘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자세로 섰을 때 이 지휘자는 앞뒤로 가는 지휘자겠어요? 옆으로 가는 지휘자겠어요? 앞뒤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할 때 자꾸 앞뒤로 이렇게 지휘를 하게 돼요. 근데 음악은 오선이 위아래로 있어요? 옆으로 있어요? 옆으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자세 갖고 지휘를 하면은 음악이 흐름이 옆으로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다리를 벌려서 지휘해주면 옆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럼 또 앞으로 갈 수 있지요. 예? 이런 자세 사던데 많은 지휘자들이 이렇게 다리를 탁 꼬부리고 이렇게 하는 지휘자가 많은데 지휘할 때 뒤에서 봐도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자, 이렇게 섰을 경우 자연히 히프가 뒤로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휘 쓸 때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소리가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어둡죠. 어두운 사운드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자세부터 약간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편한 자세가 돼요. 거울을 보고서 어떻게 쓰면은 좋아 보이는가를 지휘자가 연구를 해서 서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노래를 부를 때 지휘자가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꼬부리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꼬부리고 지휘를 하는 사람은 어때요? 노래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또 어떤 사람 지휘할 때 항상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노래가 어이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단원들은 지휘자가 그 모션 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그런 다리를 오그리는 이런 문제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리를 오그리게 하면 특히 리드미컬한 지휘를 할 때 빠른 노래 찬찬찬찬 이렇게 하면 음악이 자꾸 쳐지고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만은 지휘자가 그 곡이 느려지는 사람들 지휘자를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그 지휘자의 대부분이 다리를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옮긴다든가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지휘라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너 리듬 마음속에 리듬을 속으로 가지고 있어서 음악이 흘러나와야지 표현을 밖으로 나가서 하게 되면 음악의 템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음악은 인템포 속에서 정확한 예를 들면 시계추가 똑딱 똑딱 하면 그 템포 속에서 음악의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을 끌어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해서 막 템포를 4분의 4박자인데 어떨 때는 뭐 4분의 5박자 템포 정도로 갔다가 느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지휘자를 보지 않고 자기 악보만 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템포 지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합창 지휘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잘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휘자한테 뭐라 그러면 지휘자 기분 나쁘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하지만서도 좌우지간 지휘자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개의 위치도 어떤 분은 자꾸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하신 분이 있고 또 지휘할 때마다 고개를 이렇게 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실 때 아 할 때 같이 아 나 지휘합니다. 시작 아 유니선은 아 시작 아 끊을 때 하고 시작
예, 이렇게 하는 거 소리 다르죠. 예? 벌써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벌써 하고 플래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들은 이 머리를 쓰는 지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지휘는 필요 없는 모션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이게 습관적으로 자기들 보고 촉박 찰 때마다 둘, 셋 이런 분들 많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그 학교에 가서 어디 그 클리닉 합창 클리닉을 갔는데 그 학생들은 항상 노래할 때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리듬이 잘 살아요. 그런데 싱코페이션 빰빰빰빰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듬 할 때는 그 음악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일반적인 음악을 할 때는 그 리듬을 사니까 굉장히 그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발랄해서 좋은데 만약에 그런 리듬이 나올 때는 가능하면 속에서 리듬을 살려서 지휘를 하라고 노래를 부르야 템포가 맞고 그 여러 가지의 리듬을 살릴 수 있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곡의 문제를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의 이치를 볼 때에 손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일어섰 할 때 일어섰 이런 분이 없죠. 예? 앉아 이런 분이 없죠. 영어로도 sit down 이런 게 없고 sit down, stand up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이든지 일어서 할 때 뭐 끝나는 부분이 전부 다 위로 올라가면서 끝나요. 그 다음에 앉아 할 때는 전부 다운 하거든요. 근데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까 나는 숲을 한번 쳐봐요. 나는 숲이고지 노래 불러봤죠? 불러주시죠. 나는 숲을 시작. 나는 숲으로 거지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 지휘자가 나자를 나만 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예, 소리가 어때요? 달라져요? 첫 번째 것은 음이 떨어지죠. 두 번째 것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지휘를 시작할 때에 의외로 이렇게 밑으로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소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연히 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에 자꾸 밑으로 이렇게 때리는 습관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나 여기도 보면 그래요. 나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지휘자가 드는 습관하면 나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자주 이마로 소리를 내라고 그러면서 지휘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단원들은 그런 전문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휘가 그 소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또 오케스트라 지휘를 한다고 할 경우 바이올린 주자들은 이렇게 하죠. 첼로 주자들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 지휘자가 입장에서 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휘봉을 이렇게 지휘한다고 합시다. 첼로는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렇게 지휘하기 때문에 눈만 이렇게 내리까고 올리고 벗잖아요. 그러면 지휘자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밑에서 한다고 해봐요. 악보 밑에 있기 때문에 단원들이 보기가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무대에 좀 올라가 있지만서도 지휘자가 그래도 오케스트라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의 지휘를 보면은 거의 다가 그런 악기를 바이올린 쪽 악기 할 때는 아무리 폴트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 평상시보다 약간 위에서 주자들이 편하게끔 또 첼로 할 때는 첼로 주자들이 편하게끔 지휘봉을 낮춘다고요. 그 다음에 팀파니가 저 위에 있는데 팀파니를 보고서 팍 여기 봐야죠. 팀파니 보고 여기 친다면 음악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합창 지휘자들은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폴테 세게 때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폴테를 치더라도 어느 파트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폴테라도 그게
베이스에 의한 폴테가 돼야만 이게 음악이 살기 때문에 베이스 쪽을 보고 오히려 폴테를 쳐줘야지 이 음악이 살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휘자가 자꾸 이런 자세를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음이 플랫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휘자의 손의 위치에서 우리가 인, 아웃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내로 좁은 경우 있고 브랏 넓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휘자가 자꾸 지휘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나는 숯불.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크게 돼요? 안 되죠. 지휘는 적게 하면서 크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발룸이 없어요. 소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청중들 때문에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게 그 답답한 것은 지휘자의 비팅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나는 숯불 합니다. 조그맣게 좀 해봐요. 조그맣게 하려니까 조그맣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근데 좀 지휘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이 지휘를 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거칠고 플랫되고 화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한 것보다는 오히려 적으면은 단원들이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거든요. 음악이란 것은 그 리듬과 멜로디, 하모니가 음악의 3요소거든요. 이 세 개가 항상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붙어 다니는 음악을 해야 좋은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지휘자가 그런 음악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 음악은 인간의 생각과 또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 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는 숲을 같이 서정적이면서 숲속을 생각하는 것 갖다가 지휘를 이렇게 한다면은 음악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음악과 전혀 반대되는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예를 들면은 기도송을 할 때 교회 같이 가보면 우리 기도를 아시죠? 우리 기도를 그들 아시죠? D베이죠? 시작. 이렇게 하는 지휘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우리 기도를 할 때 이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야 기도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응답하는 게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지휘자들이 그냥 이렇게 크게 지휘를 하기 때문에 전혀 예배의 흐름이라는 게 맞지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휘자가 손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힘찬 음악을 할 때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를 경우 지휘자가 만약에 이렇게 지휘한다고 합시다. 애국가 동해물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그만 이렇게 불렀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시작.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게 더 힘이 있습니까? 두 번째 힘 있죠. 애국가 하니까. 이게 힘찬 음악을 할 때는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호흡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렇게 지휘가 이 자세 위치에 따라서 단원들이 호흡도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는 호흡까지 이끌어내는 지휘를 한다면 금상첨화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데 나는 숲으로 가지 이걸 부른다고 합시다. 이걸 부를 때는 서정적이기 때문에 약간 위에서 이게 더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아시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 자세에서 노래가 아주
저음 노래가 있어요. 저음. 예? 밑에서 노는 노래 있죠. 예, 예를 들면 그 내구주 예수를 한번 해봅시다. 그 찬송가에서 내구주 예수를 한다면 그 음악 자체가 내구주 예수를 하고 저음 음악이거든요. 저음을 갖다가 이렇게 지휘하면은 단원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 다음에 네 이런 음악을 갖다가 지휘자가 밑에서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름다운 음악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휘자가 음악에 따라서 손의 위치를 위에 두느냐 아래에 두느냐 밖에 두느냐 안에 두느냐가 전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휘를 할 때에 지휘자가 소리를 이끌어 가는데 소리는 입에서 나오죠.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이 이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가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모아져되죠. 그래야 좋은 화음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소리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나는 숲을 할 경우 다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이렇게 두 손으로 똑같이 카피해서 하는 지휘자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지휘할 경우 오른손 보겠어요? 왼손 보겠어요? 오른손 보겠어요? 또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어떤 걸 볼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특히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은 이렇게 지휘하고 있으면 오른손 볼까요? 왼손 볼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노래했지만은 나는 숲을 했을 때, 자, 두 번째. 자, 이게 소리가 더 훨씬 모아지죠. 흐트러지죠, 벌써. 그러니까 지휘자의 모션에 따라서 소리가 모아지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어디 갔는데 그 지휘자 끝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중들 입장에서 볼 때도 지휘자를 통해서 음악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지휘하고 있으면 벌써 소리가 흐트러져 보여요. 모아지지 않거든. 가운데 모아서 이렇게 딱 지휘해봐. 벌써 소리가 모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청중들이 벌써 음악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쪽 귀는 스테레오니까 스테레오로 하라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음악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가운데서 소리를 모아야 돼. 그래서 지휘자는 가장 중요한 게 소리, 합창의 톤 컬러, 색깔을 만들 줄 아는 지휘자예요. 미국의 그 통계 보면은 이 합창 지휘자가 소리, 톤 컬러를 알고 지휘하는 사람은 less than 30%, 30%도 안 돼요. 그만큼 합창의 톤 컬러를 알고 지휘자가 없습니다. 미국이 사실 세계 합창에서 최고봉의 그 퍼센트에 따라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창단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톤 컬러를 알고 지휘하는 자가 30%도 안 된다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결국은 뭐냐 막 지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지휘도 이렇게 보면은 합창 톤 컬러를 알고 지휘하는 지휘자가 몇 프로 될까? 예? 어떤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1%도 안 된다는 말도 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톤 컬러를 생각 않고 지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 저희 합창단은 또 보통 이제 뭐 교회 성가대 지휘자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주 질리는 합창만 크게 해야 은혜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가대는 항상 보면 음악에 화음이 없고 듣고 그냥 악마지 아멘 이렇게 되지 감동이 없어요. 살아있는 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란 것은 우리가 이 들을 때에 여러분이 음악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포르테에서 눈물이 나와야 피아니시모에서 눈물이 나와요. 피아니시모에서 눈물이 나오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피아니시모 합창을 여러분들이 지휘자들이지만서도 여러분 지휘할 때 진짜 성가대나 뭐 합창단이 눈물 나오게끔 피아니시모를 끌어가 봤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다가 이렇게 하지. 왜? 그런 테크닉이 안 되기 때문에.
지휘자도 그 테크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결국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지휘를 하게 되면은 그런 테크닉을 끌어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예, 제가 한 30여 년 이상 지휘를 했거든요. 예, 어린이 합창부터 또 학교, 또 대학교, 또 커뮤니티, 또 뭐 교회 성가대 이런 여러 합창단을 지휘를 했는데 대상들이 전부 달라요. 예를 들면 어린이 합창단 할 때의 대상, 또 학교에서 대학생들, 프로페셔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시립합창단 같은 전문 합창단 할 때의 대상, 또 어머니들, 어머니 합창단 할 때의 그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대상에 따라서 지휘할 때의 이 지휘의 테크닉도 전부 다르게 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지휘를 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지휘하면 얘들은 한 달만 지나면 전부 합창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들 앞에서 지휘를 하려면은 예를 들면 2시간을 할 때에 어머니들이 사실 취미로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요새 뭐 구립합창단 이렇게 하면 다 취미로 일주일에 2번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어떤 음악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짧은 동안에 아주 효과적인 리허설 테크닉을 가지고 자기가 노하우를 가지고서 빠른 시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오늘 좋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휘법을 지휘자가 개발을 해서 연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합창단들한테는 아마추어 특하게 해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프로페셔널 지휘할 때는 뭐 사실 전문가들 앞에서 지휘할 때는 지휘자가 한 1년만 되면은 자기의 실력이 다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지휘자들이 다 그 지휘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항상 자기의 테크닉을 그런 프로페셔널 앞에서는 전체를 노출하지 말고 이번 연주 때는 요것만 노출하자 해가지고서 그건 위주로 많이 해주고 그 다음 할 때는 또 다른 위주로 해준다면은 항상 기대감을 가져요. 프로페셔널. 다음에는 저 지휘자가 또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지휘자가 좋은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휘자는 기본 테크닉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음악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바로크에서 르네상스에서 바로크에 올 때까지가 뭐 한 250년, 바로크에서 고전으로 올 때 한 200년, 고전에서 또 낭만으로 올 때 한 150년, 낭만에서 근대에 올 때는 거의 100년, 그다음 근대에서 현대 때는 뭐 50년, 70년, 점점점 50년, 40년 이렇게 빨라지거든요. 이게 시대가 이게 빨라지기 때문에 이 음악의 흐름도 점점 빨라져서 요새는 현대 음악이 돌아가져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음악이라는 게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대는 이제 교회 음악을 위주로 다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시대의 음악은 아주 모든 소리가 이게 교회를 위한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뭐 악기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 안에서 부르는 노래는 항상 인성 가지고서 불렀어요. 그래서 요한 켈빈 같은 사람은 교회 성당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전부 수녀들 록그릇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신한테 부르는 찬양은 그냥 목소리만 돼야 되는지 그런 악기가 들어가면 불순하다. 그렇게 가지고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대 음악은 들어보면은 그레고리안 찬트라든가 이런 음악들이 그때 르네상스 시대 음악인데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들어보면은 아주 종교적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또 뭐랄까 이게 홀리 거룩한 성이 있는 그런 음악이죠. 그런 음악을 지휘할 때 물론 그때는 지휘자들이 없었어요. 지휘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같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맞춰서 지휘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지휘자가 그때 시대의 음악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대 음악은 지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모션만 조지 자기가 소리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음악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스타일의 지휘법을 지휘자가 가지고 있어야 그때 시대의 음악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바로크 시대 음악들은 이 짧은 그 가사 속에 프레이즈가 굉장히, 프레이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음악의 그 센텐스, 뮤지컬 센텐스라고 그러거든요. 음악이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프레이즈란 말이죠. 이렇게 악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악절을 나타내는데 바로크 시대는 짧은 가사 가지고서 악절이 상당히 길게 시작했어요. 이게 작곡자들이 조금씩 이제 그 음악에 대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기악이 들어와서 기하고 아주 이렇게 정확성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와서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합창을 같이 하는 그런 시대의 음악이 되었는데, 그럴 때의 지휘자의 그 자세가 어떤 이런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예를 들면 핸델의 할렐루야 같은 거, 또 그때 시대에 그 불렀던 노래를 갖다가 굉장히 아주 인템포로 정확하게 할렐루야 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정확성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는 이게 그 개인의 감정 이런 게 개입이 되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편하게 불러라. 그게 신한테 주는 우리의 마음이다.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디 그 종교 장소에 갈 때에 정말 순한 마음으로 가는 그런 노래를 가듯이 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가지고서 어떤 분은 음악을 만들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막 낭만 시대 같은 음악을 만든다면 그 지휘자가 그 스타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는 작곡자가 그 스코어 악보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뭐 가사의 내용, 음악의 내용을 표현해 주는 게 좋은 지휘자거든요. 그래서 그 지휘자가 이 음악을 택했을 때 이게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다. 이걸 알고서 거기에 맞는 지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전 시대 갈 때는 이제 벌써 모차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토벤 이런 분들이 시대에 갈 때는 벌써 이제 음악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세속적인 음악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자연을 노래하고 인간을 노래하고 신만 노래하던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악이 다양성이 넓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모차르트 음악을 할 때는 음악이 벌써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바로크 시대 같은 음악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 낭만 시대의 음악하고는 스타일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낭만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간의 그 뭐 사랑, 애틋한 감정 이런 것까지 그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베토벤의 경우 우리가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악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음악의 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모든 음악가들은 어디에 소속되냐면 궁정에 소속돼서 그 왕이나 백작들이라는 높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무도회에서 또 뭐 연주에서 그 즐겁게 해주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 자체가 뭐 슬프거나 뭐 이런 이상한 음악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즐겁고 기쁘고 밝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댄스를 위한 음악, 춤을 위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악이 춤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춤을 위한 그런 음악, 백작들, 그 사람들, 귀족들을 즐겁게 해주는 음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잘 안 썼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그 궁정에 소속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막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나왔고 아름다운 전원기왕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음악이 이제 낭만으로 가는 그런 것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을 지휘할 때 벌써 르네상스 시대 음악 같은 이렇게 지휘해가지고서는 전혀 스타일이 안 맞죠. 거기에 맞는 지휘법을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낭만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프레이즈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길어져요. 그 다음에 또 화음의 변화가 C 메이저를 하다가 갑자기 뭐 C 마이너로 되는 것은 뭐 쉽지만은 갑자기 뭐 D 메이저로 바뀌고 뭐 G 마이너로 바뀌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점점 늘었기 때문에 악기도 발전이 돼서 악기가 다양하게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베를리우스의 뭐 레퀴엠이나 그런 연주 같은 경우는 뭐 합창단 250명, 300명, 오케스트라도 뭐 팀파니도 뭐 대여섯 그룹을 놓고서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게 그럴 때의 지휘를 가지고 바로크 시대 음악을 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저 사람들이 소리를 끌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는 이제 음악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좋은 지휘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을 꼽으라 그러면 낭만 시대 음악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는 숲으로 가진 전부 우리나라 한국 가곡이 낭만 시대의 음악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우리 정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가곡을 들으면 전부 낭만적인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낭만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템포, 루바토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악의 크레센도라든가 디미누엔드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낭만 시대의 음악을 잘 지휘를 하게 되면은 지휘의 테크닉을 상당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근대 또 현대 음악으로 와가지고 컴퓨터 음악 이런 걸 할 때는 벌써 기계가 엄청 복잡해져요. 복잡하고 뭐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튀어나오고 막 또 그 아카펠라 할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그 소리 듣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가 노래를 해요. 들으면서 이렇게 노래도 해요. 그래서 지휘자가 어떤 소리를 끌어가는 것보다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단원들에게 큐를 주는 그런 지휘법. 예?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큐를 주는 지휘법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전 모든 테크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그게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음악들, 여러 시대별의 음악을 지휘자가 어떻게 그 시대에 맞는 지휘법으로 음악을 이끌어가냐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마스터 클래스 10시간을 통해서 각 시대별의 음악들도 한 번씩 다뤄보고 그때의 지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이제까지 그 대충 지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첫째, 지휘자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세. 오늘 파스처 얘기했어요. 자세가 서는 것만이 아니다. 설 때의 자세하고 어깨의 위치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빠졌지만은 자 지휘자가 뒤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휘자가 지휘하는데 나는 숲을 자, 뒤 모습에서지만 지휘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연주가 보이죠? 안 봐도. 그런데 이런 지휘자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시작. 이게 보이죠? 보기 싫지요? 그런 지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휘자가 이 파스처에서 지휘할 때는 이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몸통 속에서 노는 지휘자가 가장 좋은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거의 뭐 30c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40cm. 그런 짧은 그 액자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지휘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만이 좋은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어깨의 움직임 또 다리의 움직임, 다리의 서는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음악을 표현하는 자세가 될 건가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자세 중에서 지금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손의 이 손목의 위치입니다. 이 손목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2번 했죠?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2번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자, 이런 지휘가 있어요. 이런 지휘할 때 음악이 여러분이 볼 때 딱딱해 보여요, 부드럽게 보여요? 딱딱해 보이죠? 예?
이 손 위치의 손에 따라서 차이 달라요. 자, 어때요? 부드러워 보이죠? 부드러워 보이죠? 예. 어떤 스타일 음악 같아요? 예, 절도 있는 마르카토 스타일 음악 같은 거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손목이 음악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를 할 때 손 위치를 좀 잡아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항 성당에서 지휘하시는 고현숙 씨가 먼저 테이프를 끊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선 손목의 자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노래 보면서 불러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 그 고현숙 씨께서요 지휘를 하실 때 손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한테 노래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휘자한테. 지휘자한테 지휘하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그렇죠? 자기한테 지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합창단원들을 위해서 지휘를 하려면 손이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벌써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내 만족을 위해서 지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합창 단원을 위해서 지휘하는 자세로 모션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벌써 이 자세가 다른 거죠. 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 어때요? 벌써 이제는 자기에서 앞으로 나갔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위치 자세를 얘기하는데 지금 고현숙 씨께서는 지휘가 지금 여러분 같이 소리를 지금 가운데서 모아주는 것 같아요. 옆에서 모아주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이번 손 이렇게 보세요. 이분의 위치가 높아요, 낮아요? 너무 높은 것 같죠? 예. 그러면 단원들이요, 굉장히 노래를 부르기에 힘들고, 그 다음에 호흡이 항상 빨라져요. 한번 위치를 여기다 둬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지려볼까요? 시작. 그렇지.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 편하죠? 노래를 부르기 편하죠? 그래서 자세가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지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은 4분의 4박자 곡이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4분의 4박자 곡을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인 그 마스터 클래스를 해보도록 한번 우리가 해보겠으니까 여러분이 그 지금 511장이 그 무슨 그 찬송가인데 곡이 좀 쉬웠기 때문에 이 곡 가지고 지금 우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음악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자세 위치를 아시겠죠? 예, 잠깐 들어가세요. 예, 자 지금 고현숙 씨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분이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서 있는 자세가 합창단들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자세가 좋았는데 이 손의 위치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합창단에게 어떠한 다양한 사운드, 밝은 모습, 또 스타카토 모습, 또 레가토 모습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한테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손목이 앞으로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가사의 딕션에서
더욱 사랑할 때 받침 안까지 넣어주면 좋잖아요. 랑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앞으로 나가야지 지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의 위치가 이 어깨 위치 이 정도에서 놀아야 좋습니다. 시작이 항상 시작이 이렇게 놀아야 음악이 좋은데 여기서 떠 있으면은 벌써 음악이 불안해요. 편한 자세가 아니거든요. 항상 스타트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도록. 운동선수가 준비할 때 이러고 준비하지 이렇게 준비 않거든요. 그것같이 항상 위치가 이쪽에서 노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돼요. 항상 경진. 예, 자 정명선 씨 잠깐만 나와 보시겠습니까? 예, 저랑 악수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악수할 때 이게 악수의 자세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시고 앞으로 서보세요. 예, 이게 가장 좋은 지휘법 그 자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오케스트라 잡았을 때 이게 참 좋아요. 그런데 합창은 여기서 약간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 여기까지가 수평을 이루면 좋습니다. 수평. 그래가지고 달걀을 잡듯이 약간 동그란 소리.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약간 소리가 얇은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좀 넓은 소리가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보통 소리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지휘자가 단원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이 얇은 소리, 두터운 소리까지 끌어낼 수 있는 지휘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보시고 우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 손의 위치 자세에 대해서 좀 보시고 본인들이 거울 앞에서 그림하고 똑같은 자세인가를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편에서는 그 기본적인 지휘법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